Dưới đây là nội dung đã được chỉnh sửa, chính tả và ngữ pháp cho phù hợp với ngữ cảnh truyền tải thông điệp tâm linh một cách trang trọng, nhẹ nhàng nhưng vẫn giữ nguyên độ dài của văn bản gốc. 새벽에 조상님을 3번 부르지 않으면 성묘를 100번 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왜 기회가 왔다가 그냥 가는지, 그 이유를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느 사찰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유튜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직접 살피고 직접 듣고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삽니다. 분명히 열심히 삽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명절마다 성묘를 빠지지 않습니다. 제사상도 정성껏 차립니다. 조상님 산소의 돈도 씁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돈은 버는데 모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다 싶으면 어디선가 반드시 큰 지출이 생깁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아프고 관계는 어긋나고 통장 잔고는 해가 바뀌어도 제자리입니다. 이런 분들 지금 여기 계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팔자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조상과의 기운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수십 년간 봤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묘는 무엇입니까?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형식입니다.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복이 실제로 흐르려면 기억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 형식, 연결.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성묘를 다녀오고도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음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을 잠갔습니다. 음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성껏 차려놓고 문은 굳게 닫아둔 채로 조상님은 밖에 계십니다.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통로가 막힌 채로 1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돈만 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흔들립니다. 자식 복이 흐려집니다. 집안에 이유 없는 불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조상복은 대물림 됩니다. 막힌 것도 대물림 됩니다. 열린 것도 대물림 됩니다. 지금 막혀 있다면 당신 자녀도 막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이 가볍게 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묘를 더 자주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사상을 더 크게 차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조상님 산소에 돈을 더 써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새벽에 단 3분입니다. 단 3번입니다. 성묘를 100번 가는 것보다 새벽에 3번 부르는 것이 더 강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두렵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이름 부르면 되는 것 아닌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면 되지 않나? 아닙니다. 부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자세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새벽에 일어나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새벽이어야 합니까? 낮에 부르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세계는 고요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잠들고 잡음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기의 흐름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내는 마음의 소리는 평소보다 수십 배 멀리 닿습니다. 수천 년 전 수행자들이 왜 새벽에 일어났겠습니까? 불필요한 고행이 아닙니다. 이 시간대의 파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낮에 부르면 소리가 묻힙니다. 새벽에 부르면 바로 닿습니다. 그렇다면 왜 8월 3일입니까? 왜 8월 3일 만에 돈줄과 조상복이 동시에 열립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상복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따라해도 절반도 안 됩니다. 원리를 알면 같은 행동이 2배, 3배의 효과를 냅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상님과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종교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 철학이 한결같이 말해온 진리입니다. 조선도, 중국도, 일본도 수천 년의 기록이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핏줄로 기운이 흐른다고. 조상의 기운은 핏줄을 통해 자손에게 흐릅니다. 잘 흐를 때는 건강이 따라오고 재물이 따라오고 기회가 따라오고 좋은 인연이 따라옵니다. 막힐 때는 반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흐려집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막혔다는 것을. 기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흔듭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흔듭니다. 매일 쉬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꼭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운의 통로가 왜 막힙니까? 조상이 막는 것입니까? 하늘이 막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막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막습니다. 콧방귀 현대인의 일상이 매일 조금씩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하루를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밤늦게 잠들고 겨우겨우 일어납니다. 아침을 먹습니까? 대부분 거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밤에 무엇을 합니까? 핸드폰을 봅니다. 자정이 넘어도 봅니다. 눈이 뜨겁도록 봅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쉬지 않습니다. 걱정, 비교, 불안,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시끄럽습니다. 집안은 어떻습니까? 현관에 신발이 쌓여 있습니다. 택배, 상자가 며칠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소파 위에 옷이 걸쳐 있습니다. 주방, 개수대에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조상님을 부르고 싶어도 신호가 닿지 않습니다. 전파가 약한 곳에서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들립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더 열심히 성묘를 가야겠다. 제사를 더 정성껏 지내야겠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묘를 1년에 4번 갑니다. 제사를 빠지지 않습니다. 산소의 화강암도 새로 깔았습니다. 벌초도 직접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성묘 다녀온 뒤에
사고가 납니다. 기제사 지내고 나서 식구가 아픕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형식에 집중할수록 내면의 연결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은 산소에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오늘 교통이 막히겠다. 겉으로.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지는 역설입니다. 조상님은 재물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차린 음식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음식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온도를 보십니다. 이것이 형식과 연결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새벽이어야 합니까? 낮에 마음을 담아 부르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하지만 새벽이 다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도로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잠듭니다. 욕망이 쉽니다. 이 시간에는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기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방법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방법을 알아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 없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다 흘러나갑니다. 방법보다 먼저 당신의 그릇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방법만 따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공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조상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머뭅니다. 하나라도 막혀 있으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갑니다. 마치 구멍 뚫린 그릇처럼 몸의 그릇부터 보겠습니다. 잠을 언제 잡니까? 자정이 넘어서 잡니까? 새벽 1시, 2시에 잡니까? 이 시간대에 잠드는 것은 몸의 기운 회복을 방해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이 시간이 몸의 기운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기운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다음 날을 맞습니다. 탁한 몸으로 조상님을 부르는 것은 더러운 잔에 좋은 차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걱정합니까? 남과 비교합니까? 억울한 것을 되새깁니까? 이런 감정들이 마음의 그릇을 탁하게 만듭니다. 탁한 마음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맑은 물도 탁한 곳에 부으면 탁해집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공간의 그릇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법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기운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다음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시간이 최소 8월 3일입니다. 8월 3일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달라집니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작은 일들이 이상하게 잘 풀립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 이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3분을 내어야 합니다. 그 3분이 나머지 23시간 57분을 바꿉니다.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방법을 들으시기 전에 마음, 준비를 먼저 하십시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오래 끊어져 있던 연결을 다시 잇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몇 시입니까? 이상적인 시간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고요합니다. 기운이 가장 맑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시간에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세상이 아직 조용한 시간이면 됩니다. 알람을 맞추십시오. 오늘 밤 맞추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봅니다. 카카오톡 확인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SNS를 스크롤합니다. 이 순간 하루의 기운이 결정됩니다. 새벽의 맑은 기운이 핸드폰 화면에서 쏟아지는 정보들로 순식간에 탁해집니다. 눈을 떠서 처음 10분은 핸드폰을 손에 쥐지 마십시오. 먼저 화장실로 가십시오. 찬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왜 손입니까? 손은 기운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손끝에는 기운의 통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 안에 쌓인 탁기, 사기가 손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찬물이 그것을 씻어냅니다. 따뜻한 물은 안 됩니까? 됩니다. 하지만 찬물이 더 빠르게 탁기를 씻어냅니다. 차가운 느낌이 잠든 기운을 깨우기도 합니다. 딱 10초입니다. 천천히 손 전체를 씻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방 창문이든 거실 창문이든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10초만 여십시오. 새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공기가 밤새 쌓인 집 안에 탁기를 밀어냅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도 10초입니다. 10초 후에 닫으시면 됩니다. 이 10초가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동쪽을 향해 서십시오. 동쪽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은 해가 뜨는 방향을 생각하십시오. 새벽에는 아직 어둡지만 해가 뜰 방향을 향해 서십시오. 왜 동쪽입니까? 동쪽은 생기가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태어나는 방향입니다. 조상님을 부를 때는 살아있는 기운의 방향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운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북쪽은 향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북쪽을 향해 기운을 열면 원하지 않는 다른 기운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세입니다. 서도 됩니다. 앉아도 됩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어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지키십시오. 등을 구부리지 마십시오. 굽은 등은 기운이 막히는 자세입니다. 허리를 세우십시오. 가슴을 약간 열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허리를 세우는 순간 숨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함께 살지 않아서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조상님이라는 존재를 마음속에 느끼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기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내가 있다는 것만 느끼십시오. 그 느낌이 연결의 시작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소리 내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부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통로를 여는 첫 번째 노크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두드리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름입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것은 연결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기운의 흐름을 초대하는 말입니다. 지켜봐 달라는 것은 무언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부름입니다. 오늘 하루 제 곁에 계십시오. 이것은 기운을 일상으로 초대하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조상의 기운이 당신의 하루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 곁에서 함께 흐릅니다. 각 부름 사이에 반드시 21번 고르십시오. 3번의 부름이 끝나면 잠시 그 자리에서 계십시오. 10초면 충분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조용한 느낌이 옵니다. 따뜻한 느낌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3번이지만 이 시간이 최소 3분은 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의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3분을 낼 수 없어서 이것을 못 하겠다는 분은 하루에 쓰는 핸드폰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30분, 1시간, 2시간. 그 시간의 3분을 조상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모두 무너집니다. 조상님을 부르면서 소원을 빌지 마십시오. 돈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시험에 붙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결이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요구하는 순간 통로가 닫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첫마디가 돈 좀 빌려줘라면 어떻겠습니까?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먼저입니다. 복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옵니다. 연결되면 저절로 흐릅니다. 파이프가 연결되면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8월 3일 동안 매일 하십시오. 왜 8월 3일입니까? 기운의 변화는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0일쯤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봤는데 변화가 없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막는 방에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벽에 연결을 해도 집안에 그 기운을 세게 만드는 구조가 있으면 들어온 기운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조상님을 불렀습니다.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들어와도 담을 그릇이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흘러나갑니다. 집은 기운의 그릇입니다. 어떤 집은 기운을 담습니다. 어떤 집은 담자마자 새어나갑니다. 그 차이가 재물의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인연의 차이를 만듭니다. 풍수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풍수를 오해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산에, 방향, 묘자리, 집터 이런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풍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운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머무는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당신의 집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재물 기운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현관입니다. 집의 모든 기운은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재물도 건강도 좋은
인연도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현관을 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합니까? 아니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까? 택배, 상자가 며칠째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산이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콧방귀 신발장 위에 영수증과 잡동사니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조명이 어두워서 현관이 침침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관은 재물기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복잡합니다. 여기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오려던 기운이 문 앞에서 돌아나갑니다. 당신의 기회가, 당신의 재물이 매일 현관 앞에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제일 먼저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택배, 상자를 치우십시오. 조명이 어두우면 오늘 전구 하나를 바꾸십시오. 이 행동 하나가 재물기운에게 보내는 첫 번째 초대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집이 깨끗합니다. 신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안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소와 풍수는 다릅니다. 청소는 탁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풍수는 기운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깨끗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기운은 흐르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지만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집안에서 재물 기운을 세게 만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오늘 바꾸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현관에서 창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 이런 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관문을 열면 거실이 보이고 거실 너머로 창문이 바로 보입니다. 이 구조가 왜 문제입니까?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창문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재물이 들어왔다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벌어도 모이지 않는 집의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관과 창문 사이에 가림막을 두십시오. 작은 가구 하나도 됩니다. 화분 하나도 충분합니다. 기운이 잠시 머물다 집 안 곳곳으로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엌이 어두운 집, 재물은 밝은 곳에 모입니다. 이것은 오랜 풍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부엌은 식복, 식구의 공간입니다. 식복이 곧 재물복과 연결됩니다. 먹는 것이 풍족한 집이 재물도 풍족합니다. 부엌이 어두우면 식복이 흐려지고 재물도 함께 흐려집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 조명을 보십시오. 어둡습니까? 형광등이 깜빡입니까? 오늘 당장 밝게 바꾸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풍수 행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침실 거울이 침대를 향하는 것. 잠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쉽니다. 기운이 회복됩니다. 조상의 기운이 가장 깊이 들어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울이 침대를 향해 있으면 이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흩어집니다. 건강이 흐려집니다. 재물도 흐려집니다.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자고 나도 피곤한 분들이 계십니까? 침실 거울을 확인하십시오. 거울의 방향을 돌리십시오. 돌리기 어려우면 자기 전에 천이나 옷으로 덮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수면이 달라집니다. 집 구조를 고쳤습니다. 기운이 머물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구조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재물 기운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집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특히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 이것이 막혀 있으면 풍수를 아무리 고쳐도 새벽에
아무리 불러도 기운이 자꾸 새어나갑니다. 그 습관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는 감정에 반응합니다. 기쁜 감정에는 기쁜 기운이 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는 부정적인 기운이 붙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돈을 다룰 때 느끼는 감정이 그 돈에 각인됩니다. 돈을 쓸 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또 나가네. 왜? 이렇게 쓸 때가 많아?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가네. 있어도 항상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십니까? 이 감정이 돈에 각인됩니다. 그 돈은 나가면서 나가도 된다는 신호를 함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맞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잘 쓴다. 잘 돌아온다. 이 말이 쑥스럽습니까? 목을 가다듬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8월 3일 동안 매일 하면 실제로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작은 거에서 시작됩니다. 지갑을 보겠습니다.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돈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사람이 떠나듯 지갑이 어지러우면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안을 확인하십시오. 영수증이 가득합니까? 카드가 여러 장 뒤섞여 있습니까? 지폐가 구겨진 채 들어가 있습니까? 쓰지도 않는 포인트 카드가 가득합니까? 이런 지갑은 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이렇습니다. 와도 편히 있지 못합니다. 금방 나가셔도 됩니다. 돈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금방 나갑니다. 오늘 당장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을 모두 꺼내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는 빼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춰 가지런히 넣으십시오. 이것이 재물, 기운에게 보내는 가장 현실적인 초대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짜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복이 흐려집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구두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마구 써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가치 교환의 흐름이 막힌다는 말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막힙니다.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아도 막힙니다. 흘러야 합니다. 순환해야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기운의 순환이 멈춥니다. 작은 것이라도 먼저 베푸십시오. 밥을 사십시오. 커피 한 잔을 사십시오.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이유 없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 작은 나눔이 막힌 기운의 물을 트입니다. 이제 말의 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칩니다.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나는 재물복이 없나 봐.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말은 선언입니다. 한 번 하면 씨앗이 됩니다. 10번 하면 뿌리가 됩니다. 100번 하면은 나무가 됩니다. 반복된 선언은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이기도 하고 기운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지금은 부족하지만 흐르고 있다. 조금씩 쌓이고 있다. 나는 재물과 잘 맞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씨앗은 처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어야 자랍니다.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쓸 때 짜증내지 마십시오. 지갑을 오늘 정리하십시오. 작은 나눔을 시작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습관을 바꾸십시오. 2대 가집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쌓이면 8월 3일후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풍수가 아닙니다. 조상과의 관계에서 생긴 보이지 않는 빚입니다. 이 빚이 있으면 아무리 새벽에 불러도, 아무리 집을 정리해도, 아무리 말을 바꿔도 기운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 빚이 무엇인지 어떻게 갚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과의 빚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무겁게 느끼십니다. 어떤 분들은 낯설게 느끼십니다. 돈을 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덜 차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매듭입니다. 풀리지 않은 관계의 응어리입니다. 이것이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상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을 들이지 못한 빚,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멀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못했습니다. 이 미완의 감정이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매듭이 기운의 통로를 막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안 어른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빚. 부모님과 오랫동안 말을 섞지 않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이어지는 동안 기운의 통로는 계속 막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오랫동안 원망하거나 단절한 것, 형제자매와 재산 때문에 갈라섰습니까? 친척 중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지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망의 에너지가 당신 자신의 기운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해칩니다. 매일 조금씩.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이 없는 분, 돌아가신 분에게 못다 한 말이 있는 분, 가족 중 누군가를 오랫동안 원망하는 분, 이런 분들은 조상기운의 통로에 큰 매듭이 묶여 있습니다. 새벽에 아무리 불러도 그 매듭이 신호를 막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기운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풉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조상님을 3번 부른 뒤 조용히 덧붙이십시오. 제가 마음을 들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지은 잘못이 있다면 놓아주십시오. 저도 이제 놓겠습니다. 이 말이 종교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매듭을 푸는 행위입니다. 마음속의 응어리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하는 말은 더욱 깊이 밝힙니다. 이 말을 매일 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무언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녹는 느낌입니다. 살아있는 가족과의 갈등이 있다면 지금 바로 먼저 연락하십시오. 자존심을 내세울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기운을 여는 사람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이 수년간 막혀있던 기운을 한꺼번에 엽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 중 누군가가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도 상대방이 더 크게 화를 냅니다. 내가 잘해드려도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원망의 기운은 전염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함께 막힙니다. 함께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단절은 또 다른 매듭을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서도 안 됩니다. 거리를 두되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분도 결국 같은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저분의 몫은 저분에게 돌립니다.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그 기운에서 분리됩니다. 얽혀있던 실이 풀립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만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이것이 분리된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불렀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듭을 풀었습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옵니까?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신호가 먼저 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모르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칩니다. 신호를 지나치면 기운은 다시 물러납니다. 콧방귀. 잡지 않은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대합니다. 8월 3일 후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사업이 풀리거나 갑자기 좋은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이 열릴 때는 먼저 작은 신호로 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알아채기 어렵게 봄이 오기 전에 바람이 먼저 바뀌듯 아직 꽃은 없지만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은 흐름을 탑니다. 모르는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낸 기운은 어디로 갑니까? 준비된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같은 기운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잡고 어떤 사람은 놓칩니다. 차이는 신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꿈입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조상이 꿈에 나오면 안 좋은 것 아닌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꿈에서 조상님이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웃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건네 주십니다.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런 꿈은 기운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다음날 새벽 부름을 더욱 정성껏 하십시오. 그 기운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더 깊게 연결하십시오. 반대로 꿈에서 조상님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아파 보이십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신호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듭 푸는 말을 다시 하십시오. 모르고 지은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놓겠습니다. 꿈은 메시지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뜻밖의 연락과 만남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며칠 사이에 겹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왜 신호입니까? 기운이 열리면 사람의 인연도 함께 움직입니다. 재물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옵니다. 기회도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옵니다. 기운이 열리면서 그 기운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도 이상하게 당신이 생각나서 연락을 합니다. 이런 신호가 왔을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 갑자기 연락했지라고 냉담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응하십시오. 반갑게 만나십시오. 그 연결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경로로 흐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작은 돈이 생깁니다.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 기운이 열릴 때는 먼저 작은 것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길에서 동전을 줍습니다. 잊고 있던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생각지 못했던 소액이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할인을 받았습니다. 덕을 받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이게 무슨 신호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순간 큰 돈도 오지 않습니다. 작은 흐름이 큰 강이 됩니다. 실개천이 모여서 강이 됩니다.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이 작은 돈이 들어왔을 때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더 큰 것이 오고 있구나.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 생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가볍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늘이 예뻐 보입니다. 이것도 신호입니다.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먼저 압니다. 생각이 알기 전에 몸이 먼저 느낍니다. 이 기분이 왔을 때 더욱 조용히 하십시오. 더욱 감사하십시오. 신호를 알았습니다.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기운이 열리기 시작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힘들게 열어 놓은 통로가 하루아침에 다시 닫힙니다. 8월 3일의 노력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기운이 열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작은 행운들이 겹칩니다. 사람들이 먼저 연락해 옵니다.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이때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나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새벽 부름을 하루 쉽니다. 이틀 쉽니다. 지갑이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말 습관이 다시 돌아옵니다. 현관의 신발이 다시 쌓입니다. 기운은 관성이 없습니다. 멈추면 바로 돌아갑니다. 물이 흐르다가 멈추면 금방 고이고 썩기 시작하듯 열린 문도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닫힙니다. 기운이 흐를 때가 가장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금기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운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요즘 좀 잘 풀린다. 이것저것 좋은 일이 생기더라. 내가 새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 이 말을 주변에 하는 순간 기운이 흩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기운은 조용히 쌓일 때 힘이 커집니다. 말하면 흩어집니다. 지키면 쌓입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순간 반이 나갑니다. 8월 3일 동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 조용히 매일 새벽에 그것뿐입니다. 이제 8월 3일 실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이것만 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납니다. 찬물로 손을 씻습니다. 창문을 10초 엽니다. 동쪽을 향해 허리를 세우고 첩니다. 눈을 감고
조상님을 마음속으로 3번 부릅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하루 제 곁에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입니다. 모르고 지은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3분입니다. 하루 중 단 3분, 그 3분이 쌓입니다. 10일이 지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20일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8월 3일이 지나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제가 수십 년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10년 넘게 사업이 이제 자리였습니다. 빚은 아닌데 늘지도 않았습니다. 기회가 오는 것 같다가 항상 막혔습니다. 새벽 부름을 시작하고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8월 3일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가족과 7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갈라섰습니다. 억울한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이 말을 했습니다. 저분의 몫은 저분에게 돌립니다. 저는 제 길을 갑니다. 3주째 되던 날 형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새벽 3분을 시작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찬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동쪽을 향해 서십시오. 조상님을 3번 부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묘를 100번 가도 안 되던 것이 새벽 3분으로 달라집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3일 후에는 압니다. 직접 느끼게 됩니다. 기운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밤이 그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 안에서 절대 놓으면 안 되는 물건 3가지와 반대로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새벽에 뵙겠습니다.